안녕하세요. 정세현 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춘래불사춘,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뜻인데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는데 몸은 더 피곤하고 맥을 못 추겠어요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질병명은 아니지만 춘곤증이라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인데요. 봄철에 자주 피곤하고 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업무나 일상에서 의욕도 떨어지고 짜증도 잘 나면서 춘곤증이 남들보다 유독 심하다면 그 이유는 혈액이 탁하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면 기온이 올라가면서 인체도 각종 대사가 빨라지고 혈액순환도 촉진되는데요. 혈액이 탁하면 필요한 만큼 혈액순환이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물이 맑으면 졸졸졸 잘 흐르지만 찌꺼기가 많고 걸쭉해지면 흐름이 느려지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뇌로 오장육부로 또 근육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서 산소 결핍 상태가 되면서 피로가 극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독이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해독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간이죠. 이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해독에 있어서는 간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장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간은요, 간 문맥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통해서 위장관으로부터 혈액을 받아서 저장했다가 다시 간 밖에 혈류로 흘러보내게 되는데 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더러운 피가 간으로 흘러들어가면 간도 탁해집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간과 대장을 해독작용에 있어서는 형과 아오 같은 사이의 형제지간으로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간에서 제대로 해독을 못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장으로 가고 장벽이 무너져서 들어가지 말아야 할 노폐물, 독소들이 혈류를 타고 간으로 들어가면은 그만큼 간에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완전 해독이 되려면 간과 장을 동시에 살려야 합니다. 비타민C나 피로회복제를 먹어도 여전히 피곤한 분들은 간과 대장 기능이 모두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때 완전 해독이 필요할 때 식취하는 좋은 음식이 우리 곁에 있는데요. 바로 생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많이 들어봤는데 생청국장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마트에서 청국장 덩어리 파는 거 보셨죠? 여러분이 청국장을 끓이기 위해서 구입하신 그 청국장은요, 생청국장에 소금과 간을 해서 찌개로 바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요. 생청국장은 삶은 콩을 발효한 상태 그대로 둔 것이에요. 일본 나토와 비슷한데 둘 다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고 하는 고초균으로 발효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토는 고초균 중에서도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나토라는 한 종류의 균만 접종을 해서 표준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청국장은 고초균에 속하는 여러 균들이 한꺼번에 발효에 작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청국장과 나토의 가장 탁월한 효는 첫 번째는 고초균이 삶은 콩을 발효하면서 만들어낸 그 실처럼 찡 늘어나는 실타래, 이거. 자, 여기에 혈전을 용해하는 효소가 풍부하다는 점이에요. 혈액이 덩어리지지 않게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는 뜻인데요. 나토균을 발굴한 일본의 사와무라라는 학자가 이 실타래 안에 있는 혈전 용해 효소를 나토키나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나토키나제는 생청국장에도 풍부합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피로감이 없어지고요. 간에 모이는 혈액도 깨끗하기 때문에 간도 생기를 띠면서 해독작용이 활성화돼요. 또한 생청국장의 주 재료가 뭐예요? 콩입니다. 기본적으로 콩은 그 자체로 해독작용이 매우 풍부한데요. 콩에 풍부한 이소플라본과 레시틴이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또 중성지방 수치는 감소시키는 반면에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서 혈액을 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독에 좋은 콩이지만 단점이 하나 있죠.
바로 먹으면 가스 차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콩을 삶으면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미생물이 다시 발효를 하면은 사람이 소화 흡수하기 너무나 좋은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생청국장이든 나토든 먹고 나면 속이 편하고 또 간을 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미생물들이 사람이 먹기 전에 미리 열심히 작업을 해놓은 발효콩을 먹는 이점이에요. 생청국장을 꾸준히 먹으면 좋은 점 두 번째는요, 장이 살아난다는 것인데요. 생청국장은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고 하는 고초균에 의해서 발효된다고 말씀드렸죠. 고초균은 볏짚 같은 마른 풀에서 서식하는 균입니다. 이 고초균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세균들이 냄새로도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고초균의 냄새만 맡아도 장내 유해균 중에 하나인 대장균의 활동이 억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만큼 장내 유해균이 싫어하는 균이라는 거죠. 또 농진청에서 한국인 성인 22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콩 발효식품 섭취를 많이 할수록 장 속에 락토바실러스, 루미노코쿠스, 유박테리움 같은 건강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염증 해방책 36페이지에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장내 유익균은 장벽이 손상된 것을 복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내 독소가 장벽에 생긴 구멍을 뚫고 혈류를 타고 들어가서 혈액을 탁하게 하는 것을 1차 방어하는 것이죠. 다양한 유익균들이 서로 협동해서 이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장내 좋은 균의 그러한 다양성이 회복될수록 장 건강은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인데요. 생청국장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콩 자체의 식이섬유인데요. 채소 중에서는 양배추가 식이섬유 함유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양배추 100g당 식이섬유가 8.1g인데 반해서 콩은요 어떨까요? 콩의 종류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같은 무게당 한 26g 정도의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서 채소에 비해서 이 식이섬유 양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식이섬유는 노폐물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독에 있어서는 어떤 영양소보다도 중요한 성분이에요. 나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아. 화가 폭발할 것 같다. 뭐 이런 분들은 생청국장의 세 번째 효능에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청국장은 예전부터 향시, 두시라고 해서 한의학에서는 대표적인 화병 치료제로 쓰여왔습니다. 독보다 무서운 것이 스트레스인데요. 나쁜 음식은 야금야금 혈액을 탁하게 한다면 스트레스와 화는 대량의 활성산소를 발생시켜서 정말 순식간에 혈액을 탁하게 하고 혈관과 장벽, 간 조직에도 염증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화를 내거나 분노를 일으키면 혈액은 금방 탁해지게 돼요. 그래서 화나 분노 같은 마음독을 해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청국장은 선울제번하는 효능, 즉 심장의 우라를 풀어서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 장을 건강하게 하고 울화까지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청국장을 꾸준히 먹으면 매일 쌓이는 독소를 해결함으로써 완전 해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말씀을 드렸더니 매일 청국장을 끓여 먹다가 너무 냄새가 나요. 못 먹겠어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보통 찌개로 먹는 청국장은 염도도 높고요. 냄새도 심해서 매일 끓여 먹기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은 짠 청국장 찌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산균은 75도 이상으로 한 15분 정도 가열하면 거의 사멸하는 데 반해서 고초균은 100도에서 한 30분 정도 끓여도 살아남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균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에 강한 편이고요. 또 위산과 담즙에도 강한 편입니다. 청국장을 그래서 끓여 드셔도 좋지만 살아있는 유익균을 더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푹푹 끓이는 것보다는 된장국을 먼저 끓인 후에 생청국장을 나중에 풀어서 드시는 것이 더 좋겠고요. 가장 좋은 것은 조리 없이 그냥 생으로 먹는 것이 좋겠어요.
요즘은 냄새 없는 생청국장 제품도 있기 때문에 쌈장과 함께 혹은 겨자나 다른 소스와 함께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40에서 50g 정도이고요. 식사와 함께 드셔도 좋지만 당뇨 환자나 또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이라면 이왕이면 식사 전 30분에 드시면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청국장을 꾸준히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되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청국장의 효소가 혈액을 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간경화나 콩팥 질환이 심한 사람은 단백질 처리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고단백 음식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좀 재래식으로 청국장을 띄운 경우에는 잡균이 많을 수도 있어서 특히 간 질환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간에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섭취 여부를 주치의와 반드시 먼저 상의하셔야 해요. 또 여성분들 중에서는요, 자궁근종이 있는 경우에 콩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혹의 크기가 커질 수도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청국장은 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맞지만 장이 예민한 경우에는 발효 음식을 먹고 복부팽만, 복통,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커피 스푼 한 스푼씩 조금씩 드시면서 늘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사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